네, 잠시 뒤에 집권 여당을 이끌 새로운 당 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네, 관련해서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두 분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잠시 후 5시쯤에 발표될 거라고 했는데 5시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기호순으로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 두 분이 출마했는데 두 분이 계속 공약 같은 거는 내란 철폐 이런 건 다 똑같았잖아요. 똑같죠. 그럼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느끼기에 상당히 좀 더 강하게 선명성을 강조하느냐의 차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정청래 후보보다는 좀 더 밀접하다. 네. 뭐 그런 차이 정도인데요. 뭐 이 역대 이 여당의 당 대표 선거에서 이 정도의 후보 간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노선의 차이가 네. 그렇게 벌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예. 거의 드문 케이스로 두 분의 후보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거의 똑같다.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정부와 함께해서 지금 그 국민이 지난 대선 때 부여했던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 예. 이 부분, 그리고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그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으로 인한 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헌정 질서에 문란했던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뭐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사실 두 사람의 주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현장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고향 킨텍스거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당대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무대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면 지금 그 표를 집계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교수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두 후보가 노선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어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뭔가 민주당의 변화가 있을까요?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예. 민주당이 이제 첫 여당이 됐기 때문에 여당의 첫 대표를 뽑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전국적인 어떤 객관적인 전력만 따지고 보면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보다는 훨씬 앞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전국적인 인지도도 그렇고 또 얼마 전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30여건의 어떤 거부권도 만들어내고 예. 그때 이정수 국방부 장관이 또 답변이 부실하니까 10분간 퇴장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주당원들의 사이에는 굉장히 좀 각인된 모습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박찬대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내대표 할 때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후광이나 후원을 입어가지고 아마 당대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예. 선거 초반에 보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 대 김어준 간의 어떤 대리전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기는 편이 우리 편, 나는 누가 돼도 다 상관이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사실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명심 마케팅 기대할 게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끈떨어진 연이나 같은 시세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호남권 그리고 영남권에서 어떤 투표 결과로 나왔던 부분이고 그때 보면 63대 한 37, 한 25% 정도의 큰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수혜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중단되다가 아마 이번에 이제 원사 경선을 하게 됐는데 저는 아마 그 깜깜이 그 기간 동안에도 보면 박찬대 후보가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보다 훨씬 더 선명한 개혁성을 드러내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게 박찬대 후보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조지에 나섰던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예. 민주당원도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사이다 발언이긴 하지만 현실 가능성 거의 없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3분의 2 정도의 어떤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그렇죠. 107명이기 때문에 7명 이상의 자기 동료 국회의원을 뭐 제명을 시키는 그게 동조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 가능성이 낮았고 예. 그 대신에 정청래 후보가 대신 내세웠던 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위헌정당 어떤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 어떤 해산 청구는 법무부 장관만이 할 수 있는데 이제 법률을 바꿔서 국회에서도 하겠다. 그렇다는 거는 민주당 당원들이 볼 때는 이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이제는 국회에서 민주당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어떤 위헌 제소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후광도 못 얻고
그리고 당원들을 향한 어떤 서명성 있는 어떤 공약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박찬대 후보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예. 저는 나름대로 뭐 혹시나 하고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 보지만 그래도 뭐 결국 이변은 크게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어떤 박찬대 후보의 대역전극은 조금 그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예. 지금 현재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화면 모습인데요. 지금 무대 위에는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고 지금 개표 및 검수가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잠시 잠시만요. 지금 뒤에 그 왼쪽에 보니까 예. 사회자석에 두 분이 이제 올라온 게 보이네요. 아. 뭔가 발표를 할 듯한 모습도 있고 왜냐면 지금 다시 또 장내가 조금씩 시끄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잠시 뒤에 결과가 발표가 되면 저희가 또 바로 현장 연결해서 네, 현장에 들어볼까요? 참석하신 잠깐만. 당원 동지 여러분, 아 그래요? 곧 예. 개표가 예, 완료될 발표가 예정입니다. 그 시점에 저희가 다시 연결해 보죠. 장례를 예. 다시 네. 한번 앞서서 이제 정견 발표 두 사람 다 했었는데 두 사람 좀 색깔이 다 달랐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차 교수님부터 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정청래 후보는 당심에 호소하는 그러한 뭐 이 전략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자신의 강한 개혁성, 선명성 그리고 그동안의 이 개혁의 성과들을 내세우는 그러한 전략을 끝까지 구사를 했는데요. 예. 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먹힌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당원들한테 듭니다. 예, 당원들에게 먹혔다는 것이죠. 지난번 뭐 이 두 번의 그 권역별 경선 결과 좀 상당히 앞선 그 득표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정청래 후보가 내세우는 선명성과 개혁성 이러한 부분들이 당원들한테 상당히 받아들여지는 결과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 뭐 본인이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개혁성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일종의 검찰 개혁 그리고 또 하나는 내란 극복인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이 추석날 기승길 안에 그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겠다. 검찰청이 없어졌다. 뭐 상당히 그러니까 신속한 개혁을 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법사위원장으로서의 탁월한 그 내란 극복의 모습들을 그 이어서 이때 당시 이 동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명백히 규정해서 정당 심판까지 심판대에 올려놓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뭐 아마 당원들이 상당히 바라는 바하고도 상당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먹힌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박찬대 후보는 오히려 뭐 내란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강한 이야기를 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 특히 간저로 몰려갔던 의원들을 전부 다 제명하겠다는 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러한 주장들이 예.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구호에 가까운 그런 네.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정청래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내란 심판당으로 이 지금 심판대에 올리겠다. 그 이야기는 좀 더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있다는 뭐 그런 측면들도 비교되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예.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이번 권역별 투표를 통해서 드러난 이 그 지금 현재의 그 개표 결과를 뒤집을 만한 변수가 그동안에 지금 레이스 기간 중에는 사실상 없었다.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일단 뭐 보셨어요? 박찬대 후보는 별명이 교회 오빠라고 불리거든요. 교회 오빠. 굉장히 뭐 인사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원내대표를 할 때 이재명 당대표를 잘 서포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네. 당정 관계 이끌어 나겠다 하는 부분을 좀 호소한 것 같고요. 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개혁 과제들을 완결해야 된다는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신임 당대표에 정청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최종 득표율 정청래 후보 61.74%, 박찬대 후보 38.26%로 상당한 차이로 정청래 후보가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네. 지난 영남 충청권에 처음 권리당원 투표를 했을 때 비슷한 수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25% 정도 수치가 나왔는데 지금은 권리당원, 대의원, 여론조사 모든 걸 포함한 최종 득표율이 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61.74%, 박찬대 후보 38.26%가 나오면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당 대표가 정청래 신임 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수치 같이 들으셨는데 수치 어떻게 분석해 줄까요?
일단 이 지금 그러니까 이 당원 주권주의를 표방한 민주당답게 당심이 대의원 표심과 민심을 견인한 결과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이 충청과 영남의 권역별 당대표 이 개표 결과가 사실 지금 끝까지 유지된 셈이거든요. 예. 사실 그때 이 지금 상당한 표차가 한 23%, 25%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네. 이 그 정도의 표차라고 한다면 사실 뒤집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예정되었던 이 호남 권역별 이 지금 투표가 수재로 연기가 됐잖아요. 네. 이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중간 이 판세를 흔들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소중한 기회인데 그 기회가 없어졌다. 예. 그런 측면도 상당히 아쉬운 아마 이런 대목으로 박찬대 후보는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이 투표 때에 당원대에 가장 큰 하나의 변수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명심이 아무래도 이 구체적으로 표출되기는 어려운 환경, 그리고 또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중립을 지켰다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각시켰던 박찬대 후보한테는 크게 득표인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의원들의 마음은 박찬대 후보에게 많이 가 있지 않냐. 그래서 대의원 선거에서는 결과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의원 선거 득표를 보니까 정청래 지금 후보를 일단 칭하면 46.91%고 박찬대 후보 53.09%로 됐어요. 그러면 김병기 당대표 그러면 지금 여기 주문회의령 대의원에서도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당기를 봐야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대의원 전달받겠습니다. 표에서는 그 대의원들이 한 표가 권리당을 17개 해당하기 김병기 때문에 당대표 남들 크게 주문회의령 반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 원내대표 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내의원들하고는 굉장히 조금 사이가 가까울 수밖에 없거든요. 친밀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격차가 조금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권리당원에서 좀 밀리지만 박찬대 후보에게 조금 표심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신임 당대표 일단 뒷발 흔드는 모습 보니까 일단 그 기념할 만한 순간이니까 한번 상황 좀 다시 보겠습니다. 더 강력하고 유능한 정당,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 것이다. 당의 주요 의사결정, 당원을 뜻대로 결정할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제 모든 것을 걸 것이다.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 흘리는 후보 없도록 할 것이다 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두 분 먼저 이 수령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당대표에 왜 출마했는지 그 이유를 잊지 않고 딱 그걸 제일 먼저 내셨습니다. 예. 말 그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금 검찰, 사법, 언론개혁 TF를 바로 추진을 해서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민주당이 당원 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권리를 신장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중에서 특기할 부분이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에 1명을 평당원에서 바로 발탁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당원 주권국을 신설해서 일반 당원들의 여론을 충실히 수렴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당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번 당대표 출마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내란 극복을 완성하겠다. 이 부분을 또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동조한 내란 이 잔당들에 대한 뿌리를 확실히 뽑겠다고 이야기했던 만큼 예. 이와 관련해서 야당과의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쨌든 뭐 새 정부의 첫 집권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래도 이재명 어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어쨌든 본인이 정한 이제 시한이 이제 우리 추석 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어쨌든 개혁 어떤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와 어떤 원팀이라고 하는 부분들 좀 강조하고 있는 것 보이고요. 예. 다만 저는 조금 단히 눈에 띄는 게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의 어떤 승리를 얘기하면서 예. 어떤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예. 거거든요. 컷오프 당하는 예. 일이었던 거.
그건 뭐냐니까 결국 공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건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단체장이나 아니면 지방의원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보면은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컷오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을 막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약도 컷오프 없애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본인이 아닌 박찬대 후보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불쾌함, 불편함을 좀 드러내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는 당내 갈등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어떤 야당이 국민의힘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그리고 계속적으로 심판받아야 되는 정당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얘기하면서 예. 국정운영의 하나의 축인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예.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특히 본인이 이번 전당대 과정에서 보면은 반드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당원에 대한 약속이었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꼭 지켜야 된다. 만약에 이 부분들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정청래 대표마저도 결국은 지난 국민의힘이 대선 과정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 하겠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청래 후보도 당원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정청래 후보가 그러니까 대표가 됐는데 정청래 어떤 이번에 후보가 어떤 내세웠던 공약 중에 저는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게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위헌정당 심판이 내려지면 해산이 되는 게 맞죠. 예.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6명이 기각이 나오지 않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위헌정당이 아니고 내란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건전한 파트너십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후보 때 했던 그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 만약 지키지 않게 되면 이거 거짓말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심판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을 하라 그러면 해산을 해야 되는 정당이 맞죠. 예.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내란 정당이라는 그 꼬리표에서 벗어나야 국민의힘도 건전한 이제 보수 야당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했던 그 약속은 꼭 지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거대 여당 집권 여당의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가 새로 됐는데 표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난 거잖아요. 61.74% 대 38.26%. 그러면 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가 된 민주당은 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원 중심으로의 당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문제는 이겁니다. 당심이 항상 민심하고 일치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그러니까 이 위반될 때 이때 가면 과연 어떻게 민심을 주시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아무래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심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당원들의 모든 것에 지금 이렇게 의사에 다 맞출 경우에는 민심이 과연 그걸 따라올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심과 민심이 약간은 벌어질 만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정청래 대표가 예. 소위 정치력을 발휘해서 당심을 자기 쪽으로 그러니까 민심 쪽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상당한 정치적 용기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 대통령과의 그러니까 지금 관계는 상당히 잘 해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앞서 지금 내란 정당과 관련해서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이번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위헌 정당에 대한 심판 청구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만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그럼 정부를 못 믿는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내란에 조직적으로 개입된 부분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당에서 국회에서 추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지금 헌법의 가치를 위반하기 때문에 정부가 알아서 그냥 이 위헌 정당으로 청구를 하면 될 것인데 예. 정부가 하기 전에 당에서 먼저 나와서 그걸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칫 이 당정 간의 새로운 하나의 또 불협화음을 만들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정도로 그러면 이 이재명 정부가 이 위헌 정당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정을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자칫은 당정 간의 미묘한 또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꼭 그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개혁이라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고 내세웠을 때 실질적으로 국정을 리드해 나가는 정부와의 견해차 이런 부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도 여당 대표로서는 꼭 챙겨봐야 할 대목이라는 것이죠. 예. 그럼 비슷한 그 느낌으로 정청래 당대표에 있는 민주당과 당정대의 관계는 어떻게 잘 조화스럽게 이어질까요? 일단은 지금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당이 주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을 예. 보이거든요. 아마 그때 그 전당대 그 당대표 출마할 때도 보면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 이재명이라고 네네.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앞으로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수평적으로 당은 당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로 수평적 당정 관계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개혁 과제들을 또 예. 이재명 대통령 어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서포트를 하는데 그렇다고 수직적 당정 관계는 아니라는 거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랬잖아요. 내가 싸울 테니까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시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민주당 대표일 때는 굉장히 조금 사이다 발언도 하고 굉장히 과격할 수도 보이는 그런 그 어떤 개혁 과제를 밀어붙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다 보면 국민 여론을 좀 의식할 수도 네네. 있고 국민의힘도 아무래도 야당의 파트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도 속도 조절이라든가 완급 조절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것하고 아랑곳 없이 예.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개혁 과제들을 드라이빙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 민주당의 당원들이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조금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걸 보면 예. 아무래도 민주당 당원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정권 초반에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예. 특히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그때 2002년이니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다 보면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통합이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의 대표가 지금 야당을 어떤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특히 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대표 같은 경우에는 17대 때 원래 국회의원 처음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5선인데 거의 완전 독볼 장군이에요. 독볼 장군. 굉장히 어떤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서 강한 추진력으로도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정청래 대표? 그렇습니다. 4선 아닌가요? 사선이죠. 예, 예. 그러니까 17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마 굉장히 어떤 독불 장군 스타일이고 어떤 개혁 과제들 완결하는 데 있어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렇다면 보통 집권당의 대표가 야당을 조금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어떨 때는 좀 구슬이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 과연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이번 9월달 열리는 정기국회 때부터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는데 9월달부터 굉장히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는 아마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내심으로는 박찬대 후보가 좀 당 대표가 됐으면 한 이런 거 가져있을까? 아마 그런 것들의 어떤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결국 오늘 예. 아마 여당이 되고 첫 여당 대표를 뽑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고 예. 그냥 역상 메시지로 그냥 예. 축사만 전달한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이 네. 부분은 정말 그 지극히 개인적인 교수님의 예, 판단이셨습니다. 예, 뭐 개혁과 관련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지금 수락 연설에서도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일단 앞서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세 개의 개혁 네. TF를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 사법, 언론 이 개혁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TF 팀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당장 상당히 지금 그 크게 주목되는 부분은 결국 검찰 개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그 언론 개혁 같은 경우는 일단 방송법이 이제 가닥을 잡았고요. 법사위에서 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뭐만 통과되면 일단 방송 부분은 통과되고 그리고 뭐 신문에 대한 부분 남아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렇게 시급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 개혁도 조금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결국 검찰 개혁인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뭐 어차피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해서 검찰을 지금 공소청 내지는 기소청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검찰에서 가져온 이 수사권을 어떻게 그러면 누가 가질 것이냐. 그건 일단 뭐 지금 여권 쪽에서 놓은 이야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검찰에 행사하던 권력을 아니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 검제 수사청을 가면 어디다 둘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의 공수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 경찰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산 넘어 사는 큰 또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과연 추석이라는 지금 추석하면 뭐 그 겨우 한 달 얼마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남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한 문제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졸속이라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정청래 당대표가 당면한 큰 과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정청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이 소식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